유럽의 경제대국 프랑스. 하지만 최근 이 나라 경제에 심상치 않은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과연 프랑스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프랑스 경제가 마주한 도전과 기회, 그 속사정을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먼저 프랑스 경제에 나타나는 위험 신호들을 포착하고 그 문제의 핵심인 공공부채를 심층 진단해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프랑스가 이 위기를 딛고 다시 도약하기 위한 4가지 중요한 기회까지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왜 하필 지금 프랑스 경제냐고요? 그건 바로 G7에 속하는 이 거대한 경제대국이 다른 유럽 경쟁국들에게 뒤처지기 시작했다는 좀 심상치 않은 데이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큰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경제학자들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너무 명확하거든요. 성장세는 눈에 띄게 꺾이고 있고 나라 빚은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으니까요. 자,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이미 시장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정말 놀랍게도 프랑스의 국채금리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이탈리아 수준에 가까워졌습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시장이 보내는 아주 강력한 위험 신호라고 할 수 있죠. 네, 그 위험의 한가운데 바로 이 문제의 핵심에는 정말 거대한 과제가 하나 떡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프랑스의 공공부채를 어떻게 안정시킬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114%. 네, 무려 114%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프랑스의 공공부채가 한 해 동안 나라 전체가 벌어들이는 돈보다도 많다는 얘기예요. 이대로 가다간 2030년에는 120%를 넘을 거라는 정말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아주 명확합니다. 다른 선진국들이 어떻게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을 때 프랑스는 사실상 정반대의 길을 걸어온 셈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진국 중에서 가장 큰 기초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바로 이 점이 프랑스가 마주한 과제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단순히 적자를 줄이는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GDP의 3%에 달하는 이 적자를 거꾸로 1% 흑자로 돌려놔야 빚이 더 이상 늘어나는 걸 겨우 멈출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정말 엄청난 대전환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프랑스는 이미 세금 높기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그럼 세금을 더 걷기는 어려울 테고, 그렇다면 답은 결국 재정의 다른 한쪽, 바로 어디에 돈을 쓰는가, 즉 공공지출에서 찾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프랑스는 도대체 어디에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는 걸까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데요. 답은 놀라울 정도로 한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바로 연금, 의료, 주택 지원 같은 이 사회보장 분야에 압도적으로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결국 아주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인 셈입니다. 국방비처럼 전략적으로 중요해서 줄이기 힘든 지출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교육이나 보건 같은 분야는 다른 나라에 비해 투입되는 돈에 비해 효율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주택 보조금처럼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곳에도 여전히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고요. 하지만 무조건 허리띠만 졸라맨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겠죠. 동전의 다른 면을 봐야 합니다. 즉, 파이를 키우는 것,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터뜨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바로 그 개혁의 기회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해결을 위한 로드맵은 이미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핵심은 간단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생산적으로 일하게 만드는 겁니다. 청년층과 노년층의 고용률을 끌어올리고 숙련된 이민을 적극 받아들여서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는 거죠. 그리고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 심각하게 떨어진 학생들의 수학 능력을 다시 끌어올리는 것 같은 교육 문제 해결도 아주 중요한 성장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런던 정경대 경제학자인 자비에 자라벨의 이 말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프랑스를 위한 잃어버린 마리 큐리들. 이건 프랑스 사회에 숨겨진 엄청난 잠재력, 즉 기회를 놓치고 있는 인재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거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말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프랑스는 세금을 걷기 전 소득 불평등이 아주 높은 나라이고 또 선진국 중에서 사회적 이동성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로 꼽히거든요. 아무리 좋은 정책을 써도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가의 경제적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지금까지 프랑스 경제가 마주한 만만치 않은 도전 과제와 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명확한 기회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과연 프랑스 앞에는 어떤 길이 놓여 있을까요? 솔직히 단기적인 전망은 좀 복잡합니다. 당장은 정치적 교착 상태 때문에 어떤 의미 있는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변곡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2027년 대통령 선거가 그 첫 번째가 될 수 있고요. 그 이후로는 새로운 EU 예산안을 통해 국방이나 환경 같은 거대 이슈를 유럽연합 전체의 힘을 빌려 해결해 나갈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프랑스가 활용할 수 있는 미래의 핵심 카드 중 하나가 바로 이 자본시장 동맹입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해 유럽의 자본시장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프랑스의 저축가들은 더 높은 수익을 찾아 투자할 수 있게 되고 유망한 스타트업들은 프랑스를 넘어 유럽 전역에서 더 쉽게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마지막이자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출 구조를 개혁하고 성장의 잠재력을 깨우고 유럽이라는 큰 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이처럼 프랑스 경제를 되살릴 기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성공은 결국 이 모든 걸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프랑스 경제의 미래를 결정지을 가장 큰 변수가 될 겁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